스마트반 설명회 해주실 거고 스마트반의 사연장 멘토님이시고요. 최근에도 합격자도 배출하시고 보면 항상 쪽집 계세요. 문제를 정말 잘 찍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멘토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반 멘토로 활동 중인 서현석 기술사입니다. 네, 저희 반 소개부터 먼저 좀 할게요. 네, 제 이름을 스마트라 적었는데 스마트라는 단어가 이제 토픽 안에 들어가면 좀 맞춤형, 개인 맞춤형 뭐 이런 단어가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개개인들에 대해 멘티분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도 뽑았고 또 하나 뽑은 게 뭐냐면 이 스마트라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어떤 분석하거나 전략적 기법이야. 스마트라는 것도. 잘 안 보셨죠? 그래서 S 하면은 좀 더 스페시픽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뭐 M은 측정하고 A는 이제 달성 가능하고 그 다음에 R이 뭐였지? 네 실현 가능하고 사실적이고 네. T는 약간 시간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을 해주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고 또 마지막인 T 같은 거 좀 강조하는데 단기 합격 또는 본인만의 합격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원하시는 목표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간을 좀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멘티분들한테 좀 계획서를 받으면서 맞춤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이제 구체적으로 매주 이거 바꿔오세요, 뭐 바꿔오세요 멘토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단위로. 그래서 다음 주엔 이거 바꿔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실제 이제 개개인별로 멘토링 시간이 되면 저번 주에 이 부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면서 좀 바꿔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스마트라는 단어를 써서 반 이름을 만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20년 123회인데 2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한 5개월 지나서 7월달 시험을 봤고요. 그때 한 59점 뭐가 나와서 굉장히 아쉽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을 더 했죠.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총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필기까지 합격하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은 이제 제가 알고 계신 분들 FB1에서 제가 부멘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하신 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저희 반 이제 새로 이제 3기거든요. 이제 3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합격자 한 분 배출을 했고 네. 면접까지 총 합격하신 분들 배출하고 있고 해서 어떤 단기 합격이나 좀 빠르게 합격하는 그런 능력은 신규 반이지만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혹시 이제 앞전에도 한번 설명회를 받으셨기 때문에 심화반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 특징만 좀 하면 저희 토픽을 좀 나눠놨어요. 핵심 토픽만 딱 해서 핵심이냐 아니면은 조금 변두리에 있지만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토픽을 좀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핵심 토픽만 해놨고 그걸 가지고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해설지들 딱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간에 매주 중간중간 이 가이드라던가 아니면은 그 주간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따로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강의할 때는 저희가 하브루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그 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는 일일 쓸테를 내어드렸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일 쓸테하고 실제 작성하시는 분들의 일일 쓸테의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10분만 딱 해갖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이제 쓸테를 하게 되면 이게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점으로 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 반 분들한테 매주 써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기술사 시험은 답안은 이 인풋 들어온 토픽 내용을 아웃풋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웃풋 하는 거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아웃풋 실력은 주간에 이 시험 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안 보고
못 써도 되고 못 써도 되고 평일에 아웃풋 내는 거를 매일매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가이드 드리고 있고, 새로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10분 쓰기를 계속 따로 과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빠르게 이제 아웃풋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 맞춰서 본인한테 부족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가지 두 가지씩 매일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단 이번 기수는 예외로 2번만 하고 있어요. 1교시 하나, 2교시 하나. 근데 개인별로는 따로 드리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도 저희 심화반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뭐를 했냐면, 저희 혹시 서바이벌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약간 가끔 하거든요, KPC에서. 그러니까 1교시형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분 동안 쓰고 피드백 드리고 다시 좀 또 10분 쓰고 피드백 드리고 해서 총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를 계속 피드백을 드려서 바로바로 오늘 할 수 있게 좀 하고 왔거든요. 오늘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분들이 다 쓰신 거를 다 한 군데 모았어요. 한 군데 모아서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 특히나 오늘 이거를 강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실제 보여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세션을 가졌거든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거 뺏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런 세션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답안에 대한 어떤 그 채점자의 첫인상, 뉘앙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점은 깔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꺼번에 실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133회까지 해서 스프린트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요. 이제 이 스프린트 2 가고 있어요. 이 스프린트 1에는 뭐에 집중했냐면 토픽의 학습에 집중을 해서 서브노트 강의를 굉장히 길게 막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집중이라고 한 거는 대부분이 뭐냐면 빈출인 것들. 자주 나오는, 이번에도 보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전 회차 같은 경우는 알자인데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리즘, 자료구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통계 쪽. 그렇게 해서 좀 줄여서 알자인데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죠. 인공지능 관련 또는 통계 쪽의 토픽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해서 같이 집중하는 거는 좀 많이 보셔라. 좀 더 회독 같은 거, 공부 같은 거 많이 보셔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스프린트 1에는 서브노트 강의를 했고요. 스프린트 2는 이제는 여기는 이제 데드라인을 딱 정했어요. 정해서 이때는 정말 쓰는 거에 집중해서, 그래서 기존에 이과하고 저희 반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쓰는 거에 집중하고, 여기 때는 아마 대부분 한 300분 쓰도록 할 거예요. 3교시까지. 저희 같은 이번 이제 다음 주차 이제 모의고사 있고, 소프트웨어, 보안, 알자인데, 왜냐면 이때 굉장히 집중을 해놔야지만 이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때는 특강이 또 있어요. 저희 이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KPC 특강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모의고사 또 보고 마지막 총정리 해주고 뭐 합숙 진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재 계신 분들 일정이고, 만약 오신다 그러면 한 4주, 보통 새로 오신 분들 4주 정도 케어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시면 한 100분 정도 시험 보고, 실제 이제 가입하실 거, 가입할 거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그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약간 그 추가 과제나 서브노트 강의를 따로, 세션을 따로 가져가거나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주차는 적응, 두 번째 주차는 1교시형에 맞춰서 1교시형을 템플릿을 본인 거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때부터는 200분 보실 거예요, 본인들은. 오시면, 만약에 오시면. 그리고 200분 계속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과에 있으면 300분 볼 거고요. 그리고 남는 100분 동안 따로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서브노트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차 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2교시형을 말씀드릴 건데, 2교시형에서도 이제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차 잡는 거, 분량 잡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리고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마지막인데, 네 번째 주차인데, 이때가 어쩌냐면
그 전체 일정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이 앞에 있어요. 요 때인데 모의고사, 총정리 보고 합숙하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추가적으로 서브노트라든지 아니 토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새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중급반을 끝내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특징이 약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분량은 어떻게 늘리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조절하는 법, 분량을 좀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최소 다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다 쓰고 최소 점수 50점 이상은 다 받고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주간 퀘어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기수에서 새로운 강의를 할 거고 그때 되면 아마 또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때는 이제 그 토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배우면 되는 그런 걸 하고 이때는 쓰기에 강조하고 이런 형태로 스프린트 2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저희 반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영 부분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네? 네. 편집 사용 눌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핵심인 거는 굉장히 빈출이거나 좀 보셨으면 하는 것들, 그거를 좀 핵심으로 또 매 기수마다 제가 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 핵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버넌스 같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얘는 거버넌스 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이거를 어디서 쓰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또는 정보 보안의 거버넌스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 IT 거버넌스 또는 IS 38500 걔를 바탕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걔네 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아셨으면 되는 것들은 핵심으로 놓고 있어. 그래서 BPR, PI 같은 거 가끔 다 얘도 빈출이거든요. 그다음에 ISP는 정말 빈출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경영 전략과 같은 거, 우리 수아시라든지 포시 이런 것들 해서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있고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약간 이 상세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STP 같은 것 마케팅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캐즈미로 데스밸리 얘는 굉장히 좀 오래된 토픽인데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습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대상으로 좀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뭐 PLM, ESB, EA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 그걸 하면 핵심만 하면 600개 정도 토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600개 속에는 지금 기본반, 중급반 하신 것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대상으로 이제 개념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 700개 넣었는데 실제 이건 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 이 파일을 통해서 이제 실제 문제 검색하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실제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 제가 문제를 잘 내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저를 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문제 검색하고 토픽하고 같이 보시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서브노트라고 해놨는데 제가 다 이제 필요한 애들 예를 들어 경영 같은 경우 묶어놨어요. 다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목차 잡아서 이거는 이제 참조용이죠. 공부하는 참조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만의 다 서브노트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EA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들 좀
같이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한 번은 보세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은 훑어보세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막 중간에 멈추죠. 막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 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본인들이 토픽 쓰거나 할 때 풍부해지세요. 쓸만한 내용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노트 같은 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격하신 분들 뭐 서브노트 이런 거 있고, 예전 특강 자료들 막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같은 거 있으면 넣어놓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면접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면접도 계속 이게 있어요. 면접 기출 나온 것들 계속 취합하고 있어요. 이제 동기회라고 하거든요. 몇 회 몇 회 동기회인데 동기회에서 다 이걸 취합해서 나온 게 있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런 거는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반에 카페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복귀를 좀 말씀드려서 했고, 여기 3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셀테를 내드리거나 하면, 아니, 공지사항이 있고 여기서 셀테를 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셀테 같은 거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셀테를 올리시죠.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최근에는 안 올렸어요. 일부러 시험 전이라서 안 올렸고, 평소 이제 한 일주 정도, 아니 며칠 정도 모아서 그 최근 뉴스와 관련된 우리가 좀 아셨으면 하는 토픽들, 그런 것들 좀 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 42001 같은 거, 이런 거 AI 경영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내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내어드리고요,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32회부터 가이드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가이드도 계속 올려드리겠어요. 이렇게 언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이번 시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뢰성 인공지능 나왔잖아요. 그게 또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런 가이드에서. 그래서 가이드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죠. 이 핵심 토픽이 있고 서브노트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검색은 저희 말박스에 해설지만 따로 빼놨거든요. 다 분리해서 해놨으니까 여기서 검색해서 바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거버넌스 그러면 문제별로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서 해설지 나올 때마다 다 분리해서 올려드리는데, 가끔 요거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각각 해설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뭐가 빠져있고 어떤 건 좀 빠져있고 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같이 좀 보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본인 거 서브노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시면 이제 주간에 오시면 보통은 200분 또는 300분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하브루타를 이제 또 실행을 할 거예요. 2주차부터. 그게 뭐냐면은 본인들의 서브노트를 2명씩 짝을 져서 옆 사람한테 줍니다. 내 서브노트를. 그래서 키워드를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혼자서 이거 책만 봐갖고는 안 헤어지거든요. 좀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키워드 같은 두음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 안 보이는구나. 우리 이렇게 IT 거버넌스 하면 뭐 전자성가위, 뭐 저 같은
어떻게였더라? 네. 갑자기. 네. 그쵸. 정가성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외우면 이거를 이제 이런 서브노트를 각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면 노트북, 패드면 패드, 핸드폰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고요. 상대방한테 주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물어보요. 아이터 거버넌스 둠 아니면 거버넌스의 뭐 이거 프레임워크 하면은 그거를 본인은 내가 정리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멘토링 하는 시간에 각자 하브루타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중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새로 입가하시면 이 프로세스 그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0분 정도는 빼서 따로 답안 작성하든지 아니면 그 도메인 학습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맵 강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어요. 따로 진행하고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 비슷하겠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저희 심화반을 오든 다른 심화반을 가든 그거를 다 떠나서 본인들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비결은 가장 큰 거는 피드백을 반영하냐 못하냐예요. 그러니까 멘토님들이 얘기를 해준 게 본인이 이해해야 돼요. 본인이 이해해서 그 주에 바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흘려가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1주, 2주, 3주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술사 시험은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답안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거보다는 합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합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중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변하셔야 돼요. 맞춰주셔야 돼요. 나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합격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본인이 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체력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교재는 굉장히 많은 걸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저희 서브노트 따로 모아놓은 것처럼 실제 학습하는 교재는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서 계속 보시면 계속 새로운 걸 보시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회독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쌓아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암기도 안 되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데 계속 놓고 빠지고 될 거예요.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답안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쓸지. 예를 들어 오늘도 답안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표 그리잖아요. 여기 끝라인에서 요 끝라인에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IT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아니면 IT라는 단어만 쓴다면 예를 들어 요게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약간 보통 뭐라고요? 공백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어를 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선 얘를 띄우고 이렇게 좀 맞춘다던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선 표 형태는. 그 다음에 2교 시험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거고 먼저 쓸 단어를 생각하시고 잘 걸르시고 축약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길어질 것 같다 그럼 단어를 축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조사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2교 시험 같은 경우는 도입부에서 먼저 끝내셔야 돼요. 물어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얘를 껐네요. 그러면 도입부에 물어본 질문이 가, 나, 다 뭐 3개, 가나다 3개가 있으면 요거를 가나다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입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쓸 거야 해서 처음에 여기서 앞으로 내가 이 내용 네가 물어본 거 이거 맞지? 나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걸 처음에 축약하듯이 요약하듯이 앞에 도입부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쓰도록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뮬레이션도 이미 머릿속에는 그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정말 빨라져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 생각 그대로 밀고 쭉 나가야 나중에 글이 변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 뭐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러다 시간이 다 가거든요. 굳이 여기서 많이 쓰지 않아도 예를 들어 여기가 핵심인데 요 내용이 핵심인데 요 내용이 핵심인데 요 부분에다 굉장히 힘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안 그래야 되는데 뭔가 막 공백감도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핵심 부분에다가 힘을 주시고 쓰는 거.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먼저 생각하고 쓰고 요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토픽수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토픽수가 어느 정도 샀다 그러면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까지? 다 생각날 때까지. 그래서 쓱 보면 하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제 토픽을 하나씩 보여요. 토픽 하나 보는데 10초가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까먹으니까. 계속 까먹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최대한 집어넣고 가야 되는데 까먹으면 좀 그래요. 특히나 요즘의 특성이 작년부터 좀 그러긴 했는데 다시 올드한 토픽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본 토픽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 앞전, 작년 이전에는 어땠냐면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좀 우리들이 기본반, 중급반에서 배우시는 그런 핵심 토픽들, 기본 토픽들을 위주로 많이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까먹으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 여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인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0분 후. 그래서 자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적중률을 해놨는데 전체 저희가 이제 한 7주차 모의고사 이런 거 다 빼고 주간 모의고사만 봤을 때는 한 50% 나왔고 48%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모의고사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저희가 핵심이라고 든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한 21개가 나왔고 교재에서 한 24개가 나왔고 물론 제 생각은 50% 7주차에 50%면 잘 골랐네 이 생각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복기죠. 저는 이렇게 좀 복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운이 좋게도 저번 회차는 랭체인에서 좀 히트를 했고 이번 회차는 TCP에서 히트를 했던 거. 마지막 합숙 2차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파파 이랬더니 일주일만 외웁시다 그랬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좀 문제 선택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정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지금 몇 명이나요? 지금 9분 계세요. 네. 서브노트 강의를 하시면은 네. 서브노트 강의 하시고 그 내용을 본인 서브노트에 이제 옮기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주신 그런 서브노트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어떤 템플릿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추가 작업을 하는 건지. 저거는 템플릿인데 저거 없으신 분들, 왜냐면 중급반부터 이미 서브노트 다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도 만드셨고 그래서 대부분 그걸 쓰시라고 해요. 바꾸지 말라고 해요. 하나 정해졌으면 그거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바꿀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그걸로 가시도록 하고 저거는 템플릿으로 아까 보였던 그 핵심 뭐에서 토픽 리스트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템플릿 드리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던 거 기억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까지 올라오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그냥 쓰는 것보다는 네. 익히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주로 얘기를 들어서 네. 그래서 뭐 학교 학습기나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쓰는 거 얼마나 했냐라고 주로 그런 질문에 본인들이 많이 안 썼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좀 상반된 얘기인 것 같아서 저거는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끝나고 일요일 날 저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면 그날 배운 걸 다시 한번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되면 그 답안 피드백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체크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바꾸지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좋은데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답안에 바로바로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분량이 잘 안 나오는 시간 내에 못 쓰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매일 10분만 쓰세요. 단 그냥 쓰세요. 암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머릿속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리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요 템플릿에 맞춰서 그냥 빼내는 거지. 그냥 빼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머릿속에 정리된 걸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면 분량이 안 넣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중간 뭔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자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 마라. 굉장히 좀 약간 관찰자 시점으로 시간이 가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자각하면서 빠르게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를 몇 분 드리고 있어요. 쓰시라고. 네. 네.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화목의 셀테를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요것만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씀드리냐면 저희 반 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1000시간으로 합격했다는 사람은 후기가 딱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개월, 6개월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주당 한 4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최소. 이 40시간 하면 6, 4, 24 아니다. 4, 4, 16. 160시간에 곱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느리고 줄이고 해서 본인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시간 아니면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본인들을 일정 조절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그거 있잖아요. 따로 저희 반 분들끼리는 그 시간 재는 거 있잖아요. 왜?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타이머 말고 열분타 따로 하고 있어요. 시간 본인도 체크하시고 뭐 하도록. 기본 네. 생각하시기에는 네. 일주일에 얼마나 학습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요. 40시간, 50시간. 40시간을 했을 요거는 때 6개월인 거예요? 네. 저는 5개월. 아니지. 59점 뭐라고 생각했을 때 5개월 만에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왜냐면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고가가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빡이 탁 쳐갖고
그래서 이제 했죠. 굉장히 강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맨날 회사에서 저는 공부했거든요. 회사에서 공부했는데 저녁에 항상 제가 불 끄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특징이 한 6시 되면 많이들 사라지세요. 그래서 회의실, 남는 회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짱 박혀서 공부하고 한 12시, 1시까지 공부하다 가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집까지는 걸어 다녔거든요. 좀 한 40분 정도 돼요. 단거리. 왕복하면 한 80분이죠? 걸어갈 때 뭐 했냐면 걸어가면서 외웠어요. 그 PMP 여기 있는 막 지식 영역부터 해서 프로세서 범위 관리 어떻게 됐지 말면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것들 다 외우면서 가고 감리 프레임워크 외우고 표준 안 외워진 거 표준 외워가면서 그러면서 체력도 기르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어요.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공부 시간에 토요일날 학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하시는 게 뭐냐면 일요일 시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요일은 가족들을 위해 나는 공부를 오래 해야 되니까 기술사 오래 해야 되니까 장기로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도 지키면서 공부도 같이 해야지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후회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갈리거든.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저 사람 똑같이 나는 공부 시간 똑같은데 저 사람 합격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합격했지? 나중에 후기더라고.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빠르게 아니면 빨리 딱 치워버리고 싶으면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반 분위기 자체에서 어떤 책찍질이나 이런 낫기에 대한 그런 낫기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빡센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자율에 맡기시나요? 자율에 맡기는데요. 가끔 이렇게 안 올라오면 전화를 드리죠, 제가. 안 하셨네요? 뭐 바쁘세요? 이러면서 바쁜 일 있으세요? 이렇게 안부 좀 여쭙고. 정말 최소한으로 잡거든요. 화목, 셀트 정말 최소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 반에 새로 오시면 따로 요때 비지 않도록 아직은 토픽을 학습하시고 구성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개념 쓰는 법을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후퇴를 따로 드릴 거예요. 지금 중반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따로 드릴 거예요. 2교시 예를 들어 아까 몇 주차 해서 제가 나눠놨잖아요. 4주 동안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때는 1교시형을 하겠다 그러면 1교시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표 그리는 거, 개념 쓰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할 거고요. 2교시형 같은 경우는 도입부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목차 분량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 강점 그런데 좀 집중해서 따로 드릴 거예요. 다른 반에서는 네. 200개 말고 400개도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스마트 심화반이나 네. 추가되는 지금 비슷한가요? 지금 저희가 중국반은 200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심화반에서 아까 봤던 그 교재 그리고 핵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 걔만 따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화 네,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참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한 600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 네. 그 교재를 따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FB반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교재를 쓰시는 거는 스마트반 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네.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토픽들 선정해서 걔네들만 좀 처음에 일기 셋업할 때 걔 핵심으로 모아놨잖아요. 걔네들 위주로 해놨고 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정보보안이다 그러면 정보보안의 개념부터 해서 이런 부분 초반에 좀 알아셔야 되는 것들 개념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 베이스 이해하실 때 그런 것들 중간중간 껴놨어요. 지금 이제 거의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다음 시험까지. 네. 그 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혹시 서브노트 몇 개나 정리하셨어요? 제대로 정리를 안 하는. 아니, 그러니까 대충 리스트 몇 개 정도 전체 도메인. 실제 도메인 5개, 6개. 아, 도메인만. 토픽스는? 토픽스 한 토픽스는 200개 그대로. 200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모의고사, 특히 만약에 이제 공부할 저기가 되신다면 1에서 2년치 모의고사 합숙 문제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도 문제가 올드 토픽이 나왔죠. 대부분 보면 여기 겹치는 게 많은데 최근 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 것들이 같이 나와요. 왜? 라고 하면 이제 네, 그 문제 내시는 분들이 갖고 들어간대요. 요런 거리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참조하고 이제 그럴 때 문제 내실 때 참조하려고. 그래서 가끔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적중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빠졌는데 모의고사도 적중률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걔네들은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1, 2년치만 딱 1년치만 잡았을 때 몇 프로 나왔는가 따졌어요. 그것도 수치가 꽤 되거든요.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나옵니다. 네. 좀 걸리니까. 네. 아마 지금 모의고사 합숙 2023년도 거서부터 따져봤거든요.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19개. 저희가 이게 31문제잖아요. 그 중에 19개 나왔으니까 굉장히 적중률이 높거든요. 물론 이번 시험 어렵다고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아니라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건데 중간에 이매한 거 하나씩 껴놔서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감안하고 대충. 그래서 요거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그 리스트 몇 개나 정리했는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그 개수가 적을 때는 늘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200개라면 한 300개 정도까지 늘리고, 300개인데 그 300개 나머지 100개는 이런 데서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걔만 주구장창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거 봐서는, 이 책만 봐서는 안 외워져요. 저 초반에 정말 저는 회의실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다 썼어요. 여기서 다 쓰고 또 하서 쓰다 보면 까먹잖아요. 다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하는 법이라든지 암기해서 어느 정도 채곡채곡해서 몇 개라도 넣어서 나아가셔야 돼요. 쌓아 나가셔야 돼요. 암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실제로 나중에 더 잘 나와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쭉 흘러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잘 쓰거든요. 키워드가 예술이야. 네. 저걸 어떻게 외우지? 막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 외우세요. 그 정도로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 거 잘 맞고 모르는 문제를 잘 대응하는 해야지만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토픽스를 200개, 300개, 400개 늘리면 좋죠. 늘리면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잘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히트 치는 것들 몇 개가 생겨야지만 합격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거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어렵나요? 말이 너무 쉽게 했나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40시간 채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월 달에 기본반 들어서 3월 달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4월 중순에 이제 모의고사 때 실전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치고 4월 중순인가 해서 심화반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7월 초인가 중순인가 그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달 저는 바로 심화반 갔었거든요. 그래서 4, 5, 6 한 3개월 요 정도에서 59점 뭐가 나왔어요. 아 이때 진짜 네 아까웠죠. 네. 근데 되게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2달 이렇게 하셨잖아요. 2개월 남았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 제가 아까 빡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은 부서에 5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학원을 가세요 하고 저는 학원 와서 주말에 시험 보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회의실을 하나 잡아놔. 그분한테 또 멘토링 받았어요. 그리고 저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잠을 막 줄여가면서 했어요. 꾸벅꾸벅 점심 먹고 졸고 있으면 딱 툭툭 깨워갖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좀 그래서 저는 목표가 1년, 2년 이게 아니었어요. 5개월이 목표였어요. 저 사람이 5개월이 저는 그것만 본 거예요. 5개월에 땄네? 나도 5개월 만에 따야지.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2개월만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이 저는 토요일 날 그 멘토님들한테 멘토링 받는 것보다 월요일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가까이 계신 분한테 뭔가 피드백 받고 내가 막 소설 쓴 거를 막 들킬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분이 스타일 어떠냐면 이게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막 실제 이제 그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들으면 네 맞네요. 했는데 되게 좀 그런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합격 시점이라는 거 본인이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왔고 목표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시간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저는 하루에 한 5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게 회사에서 공부했는데 회사가 이제 보안 때문에 서브노트를 반출이 안 됐어요. 엑셀 자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봤던 서브노트 있잖아요. 그것만 주구장창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서브노트를 봤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항상 주변 머리들이 생겨갖고 그리고 나중에 합격 시점이 되면 아까 이렇게 흘러가듯이 스크롤 내듯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우선은 서브노트 그거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 보는데 오래 걸리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셀테는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이러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저희 부서에 그 5개월만 하신 분한테 물어봤죠. 아니 2개월 언제 다 봐요? 그랬더니 왜요? 할 수 있어요. 돼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봐요? 봐야죠. 뭐 하면 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꾸 저는 도망가려고 핑계 댔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좀 무식하게 달려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뭐 걸릴 것 같고 막 이러지 말고 안 해본 거 해보고 새로운 템플릿도 해보고 새로운 내용도 써보고 막 거짓말도 써보고 뭣도 써보고 계속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무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답안 쓰는데 뭔가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맞나?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고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빠르게 고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식하게 좀 무식하지만 빠르게 어디든 달려가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12시간 돼서. 네. 네. 스마트반의 강점, 자랑하고 싶은 건 뭔가? 저희 반의 강점이요? 돈독합니다. 첫 번째, 돈독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 멘토님들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제 주위에 이런 단기 합격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그래도 조금 잘 찍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단 저희 멘티님들이 복귀한 거 보니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부분도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면 돼요. 진짜 저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끝냈죠. 이제 걸어갈 때 보고 암기하고 화장실 가서 일부러 초반에 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암기가 안 돼갖고. 그래서 저는 기본반 그때는 ITP랑 합쳐져 있을 때였거든요. 저희 기본반에 40명, 50명일 때였어요. 그래서 그 두 달 과정이죠. 그때 한 일주일 전에는 다 회독해갖고 마지막에 제가 2등인가 3등 했거든요. 40명, 50명.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간 반복하고 회독하고 암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토픽 수가 작지만 그게 바탕이 돼서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그걸 글로 작성해 보시고 이걸 빨리 먼저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는 따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그러니까 이과 생각이 있으시면 빠르게 어느 심화반이든 빠르게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그 전주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어느 심화반 가든.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